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소비자의 선택 이론 중에서 가격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격 효과는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근데 가격이 변할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X제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M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X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체 효과는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시죠? 얘는 원래는 고정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선의 영역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게 플러스 관계가 되는 경우는, 근데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하지는 않을게요. 뭐냐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긴 해. 그러니까 얘는 정상제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총효과, 가격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92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값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진 거 특성을 잘 보시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선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L자형의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L자형은 꺾이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요거 두 개 같아지는 부분에서 꺾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X고요. 이게 Y인데요. 자, 이게 Y는 2X가 되는 부분에서 꺾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옛날 X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디가 됩니까? 하면은 L자가 여기 꺾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유제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P1 이렇게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꺾여지는 이 부분에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요. 찾았죠? 그래서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B라고 그러면 A와 B, 이게 바로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내는 효과를 뜻하고요. 자, 이거를요, 만약에 여기다 표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PCC잖아. 가격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 나와 있는 X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면 A에 해당하는 게 점점점점점점 내려가잖아요. B에 해당하는 게 점점점점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P0가 되고요. 점점점점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P1이 됩니다. 점점점점점 여기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A와 B가 우리가 총효과를 나타내는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그냥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마샬의 M자를 쓸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쪽 색깔을 바꿔 봅시다.
자,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어. 여기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야? 그치? 이렇게 간 게 우리 C점이라고 하면은 요 C점 A와 C가 바로 뭐냐면 동일한 효용상의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무슨 효과? 그렇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C점에 해당하는 것은 얘도 가격이 P1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걸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좀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XJ가 있고요. 여기 YJ가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한 가지 색깔로 그려볼게요.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 여기가 우리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여기 이제 효용함수죠. 자, 여기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P0고요. 얘가 P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new 예산선을 가지고 소득을 덜어내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자, P0 여기 높은 가격이네.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 여기 P1에 해당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P1에 해당하는 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격 효과라니까요. 마샬의 일반적인 가격 효과를 다 나타내는 마샬의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PCC를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new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봅니다. 요 정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C점. C점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P1의 가격 하에서 C점이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C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랑 여기 A와 C를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서 C까지 이렇게 변한 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대체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소득 효과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총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대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대체 효과를 나타내는 마샬의 수요 곡선 우화형하는데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은 수직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좀 보기 지문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요걸 잘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적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대체 효과는 없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야.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소득 효과랑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수요 함수를 직접 도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도출 어떻게 해요? 예산선하고요. 요거 Y는 EX를 예산선에 대입하는 거야. 이거 알죠? 기본 강의 때 제가 많이 했어요.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있을 때 요거요. Y는 이 X를 예산선에 대입하시게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 구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 탄력성이 자 이거잖아. C와 B가 소득 효과니까 이게 바로 소득 관련된 소비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ICC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ICC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일 때는 소득 탄력성이 1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1이고요. 여러분 PCC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게 소득 탄력성이고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격 탄력성인데 얘는 P, C, C도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PCC가 수평일 때가 바로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 1인데 그거보다는 작게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1보단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소비 곡선은 수직선 아니요. 가격 소비 곡선은
요거 PCC입니다. PCC. 우상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소비곡선 이렇게 보면은 이 소득소비곡선은 요걸로 지금 하고 있죠. 요거 예,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이다. 맞고요. 1차 동차 함수이다. 뭐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다 1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아셨죠? 네. 뭐 요건 좀 우리 시험관은 좀 어려우니까 이건 살짝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거니까 좀 잘 음미하시고 요 그래프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기펜제 한번 볼게요. 기펜제. 여러분, 기펜제가 뭐예요? 기펜제가. 우리 기펜제가 슬픔이 느껴지는 재화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책에서는 기푼제 이렇게 해요. 약간 느낌이 슬픔이 우러나오는 재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눈물 젖은 빵 이것처럼 라면이라든가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소비를 하는 그런 거예요. 뭐 편의점에서 요즘 편의점 음식도 이렇게 되게 맛있고 비싸지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라면 이런 거, 뭐 연탄, 선풍기도 이제 고급 선풍기 말고 에어컨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타는 버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시당초 열등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정 소득 수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그래서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기펜제는 우선 어떻게 되려면 열등제가 되어야 됩니다.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랑 비교를 할 때요.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잖아요. 삐딱선이를 나타내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먼저 대체 효과 여기 열등제이기 때문에 이 소득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열등제는요. 정상제는 다르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가 작용하는 방향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제랑 반대 방향이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열등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도 보셔야 돼. 여기 x에 대한 수요 함수 쓰게 되는데요. 여기 x의 가격이 있고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싸진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하게 되는 대체 효과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되셨죠? 근데 소득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니까요. 소득 효과. 근데 얘가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얘가 아주 크게 민감하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떤 게 뭐냐면 대체 효과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또 감소하는 효과가 더 커져서 우리 눈에는 따라서 X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X의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크기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상품이 열등제 성격을 가지면 기펜제 성격 가진다? 아니요. 이게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되는데 우리 따로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작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기푼제가 여기 이렇게 깊이 빠져 있고요.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펜제는 열등제인데 열등제라 해서 기펜제 성격을 항상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요 기펜제는 좀 여기 심도 있게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상제도 기펜제가 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우선 기펜제가 되려면 열등제를 먼저 충족시켜야 돼. 그 중에서 1개 조건이에요. 그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이래야 되니까 정상제는 절대 기펜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기펜제는 대체 가능한 재화가 별로 없는 경우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펜제는요, 라면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긴 뭐가 없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선풍기를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 쉽게 알 수 있는데 좀 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자, 소비자의 합리적 행태와 관련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일일이 사실 이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들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곱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소비자는 각 재화를 한 단위당 한 개 효용이 같아지도록 구입할수록, 여러분, 한 단위당 한 개 효용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냥 한 개 효용이야. x제에 대한 한 개 효용과 y제에 대한 한 개 효용이 같아지도록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각 마지막 단위당 얻게 되는 한 개 효용이 이게 효용 극대화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효용 극대화 뭡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도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쓸 때요, 이제 보통 이제 수능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1원당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원당. 아시겠습니까? 1원당 이렇게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원당이니까 x제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 1원당 한계 효용과 요게 두 개가 같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잘 체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요. 자, 이거 볼게요. 열등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는 대체 효과로 인해서, 대체 효과 다시 한번 뭐라고 쓰면 돼요? 상식 이렇게 써주세요. 아니,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는 상식에 의해서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 맞다니까요. 근데 소득 효과는 뭐라고요? 삐딱 이렇게 써주세요. 삐딱. 삐딱. 그러니까 삐딱선이 효과가 이제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제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소득이 떨어지고, 그 원래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열등제니까 근데 소비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효과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 그때는 기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선이 효과가 확 세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소비자가 n개의 재화를 구입할 때 얻는 총 효용은 n번째 재화의 구입에서 얻는 한 개 효용을 n만큼, 아니죠.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 한 개 효용이 일정한 수평인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한 개 효용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5개째를 소비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개 효용 함수야. 한 개 효용 함수 x라고 할게요. 그럼 하나 먹었을 때, 2개 먹었을 때, 3개 먹었을 때, 4개 먹었을 때, 5개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 효용은 말 그대로 5번째 한 개 효용에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요. 한 개 효용이 똑같잖아요. 한 개 효용이 동일하게 일정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효용은 이 서메이션 하는데, 한 개 효용을 서메이션 하는데, 네, 눈치채셨겠지만 5번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총 효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개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고 해볼게요. 한 개 효용이 체감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5번째 소비를 하게 되면 여기 마지막째 한 개 효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5를 곱하면 안 되는 거지. 5를 곱하게 되면 살짝 이 정도 크기만 되는 건데, 전체 총 한 개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개 효용의 합을 나타내는 건 처음에 이만큼, 두 번째 이만큼, 세 번째 이만큼, 네 번째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괴리가 발생합니까? 맞아요. 이 삼각형만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총 효용은 한 개 효용의 서메이션이다. 이거는 여기서도 성립하고 여기서도 성립은 해요. 근데 5번 곱해야 된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개를 다 곱한 n번 5개니까 5개를 곱한 그거랑은 다를 수 있게 되고요. 자, 다음 소비자가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할 때 다이아가 훨씬 비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치,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교환 가치가 우리 물은 사용 가치가 높아요. 근데 교환 가치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시장에서의 가치예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시장에서 얻게 되는 가치가 되는 건데 이 시장 가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맞습니다. 예, 훨씬 더 높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총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효용과 평균 효용은 모두 0보다 작다? 아니요, 이건 총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 봤었잖아요, 여러분. 총효용이 한계 효용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은 그때는 총효용이 감소한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평균 효용이 있고 한계 효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총효용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작다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총효용이 맥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더 가게 되면은 여기 한계 효용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따로 요건 쉬워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9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약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으로 해놓긴 했는데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먼저 볼게요.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가 XY 두 재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한데요. X의 가격만 하락을 했대요. 정 안 되면 효용함수 목적식과 제약식 항상 써놓으시고 생각을 하세요. 맥스 효용을 극대화한다. X랑 Y 그리고 소득 X의 가격 그리고 Y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X의 가격만 하락했는데 X제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살짝 볼게요.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X, Y입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지금 이 색깔 좀 바꿔서 할까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근데 X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대.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가 A점이고요. B점이 요 위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게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B점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은 그냥 가만히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요? 여러분 X제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전제 조건을 이걸 좀 떠올리시면 돼. 여기 한번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우리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에 의하면 X의 소비량은 막바로 증가해요. 오케이. 자,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이게 총 효과를 당연히 가보니까 지금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총 효과를 보니까 X의 소비량이 그대로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네, 고정.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얘가 증가했는데 얘가 쌤쌤 되면 이거 올라간 거를 상쇄시켜야 되잖아. 그럼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락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똑같아서 이게 변함이 없는 걸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얘가 감소해야 되니까 열등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힘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셨죠? 요걸 좀 기억해서 봐주시죠. 다음 좀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은요, 뭐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보완제 관계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Y제 소비량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증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네, Y제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Y제 소비량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X의 가격은 하락했어요. 근데 Y의 소비량은 X는 가만히 있는데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는 보완제인가 대체제인가 할 때 이게 같은 부호 방향이면 대체제고요. 이게 반대 부호가 되면 보완제 맞아요. 보완제. 오케이.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완전 보완제는요. 결합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무찰보 곡선이 L자 형태를 보여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무찰보 곡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리면 L자 되면 안 된다고. L자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면 반드시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지. B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무찰곡선이 교차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완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완전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위에 열등제가 되어야 합니다. 열등제 아시겠죠? 그래서 X제는 열등제다. Y제는 정상제 맞아요. 여기 보시면 뭐 따로 한 번 더 보면 X의 가격 하락하면서 여기 Y제 소비량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근데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Y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좀 크게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Y제는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Y제까지 하면 이제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Y제는 빼놨는데 Y제는 정상제 중에서도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정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제 소비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맞고 X제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서로 상쇄돼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효과는 사라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XY를 소비하는 이거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요거라고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보완제 느낌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X, M, PX 더하기 PY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뭐라고? 정상제. 오케이. 알 수가 있고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죠. 예.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가격이 변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Y의 가격이 하락할 때 얘가 올라갑니다. 보완제예요? 아니면은 대체적 관계예요? 그렇지. 이게 같은 부호면 대체 관계. 마이너스 부호면 보완 관계. 서로 보완제 관계죠. 그러니까 효용함수 이거 머릿속에 암기해두세요. 이러한 효용함수로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는 보완제 관계일 때 우리 수요곡선 때 도출하긴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옳은 것을 할 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요. 기펜제 아닙니다. 왜요? 기펜제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펜제는 아니다. 기펜제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량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보완제 관계다. 네, 맞습니다. 보완제 관계. X제는 사치제다. 이건 아니죠. 왜요? 사치제면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되거든요.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는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인데 그대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거 우리 탄력성 아시죠? 그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그림이 되네요. 자, 지원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에 해당합니다. 지원이는 고정된 소득으로 X랑 Y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Y제 가격은 일정한데 X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X제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효과?
그쵸. 무차별 곡선 하나 제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의 무차별 곡선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여기는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고요.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E2에서 E1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게 소득 효과야.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효과가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가격 효과다라고 하면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데 소득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짠, 짠. 아니면 영상 끄고 한번 보세요.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나는 뭐라고 생각해? 한 다음에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XJ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가격 탄력성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가격 탄력성 할 때요. 포인트는 이게 X고요. Y면은요.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 PCC가 수평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세요. 얘를 기준. 그럼 이때 가격 탄력성이요. 가격 탄력성이 이때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가 가격 탄력성이 1일 때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X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X0에서 여기까지 가야지 X1까지 가야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X의 가격이 하락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해야지 탄력성이 1이라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 A에서 B까지 가야 X의 소비량이 이만큼 증가해야지 이때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무차별성이 접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만 증가한 거잖아. 그럼 이게 1인데 이거보다 적게 증가했어. 그러면 이게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PCC가 우상향 하는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 1보다 작다. 맞아요. 이게 PCC가 이렇게 된다니까. PCC가. 이해하시죠?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예. 다음에 X제는 열등제인 동시에 기펜제다. 여기요. 소득이 증가할 때 지금 소득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상제도 아니야.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열등제는 아닌 거예요. 정상제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수요 곡선과 보통수요 곡선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보상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을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시요. 대체 효과만 나타낸 것을 이렇게 보상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같이 아우르는 효과를 보통수요 곡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수요 곡선 하면은 지금 원래는 여기 소득 효과가 있어 두 개가 달라져야 되는데 대체 효과랑 가격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보상수요 곡선과 보통수요 곡선은 같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X제에 대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 아니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틀렸죠. 왜 틀렸냐면 소득 효과가 아예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효과 자체가 없어가지고 반대 방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X제 엔겔 곡선은 우상향한다. 여기요. ICC 한번 생각해 볼게요. ICC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과니까 이게 된다고요. 이게 ICC 수직이라고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어?
엔겔 곡선은 어떤 평면에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여기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 x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x의 소비량이 변함없으니까 엔겔 커브는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해보시면은 요거는 난이도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보시면 보통 수요 함수랑 보상 수요 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 여기는 같은 방향, 이 두 개 같이 묶으시면 되겠네요.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있고요. 자, 답번은요. 대체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라번도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 경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이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잖아. 여기 보시면. 자, 다이렉틀리 그냥 보세요. X,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으로 바로 다이렉틀리 봐볼게요. 자, 어떤 한 점을 잡으세요. 한 점을 잡았어.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소득 효과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이런 식으로 또 소득 효과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때는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을요, 요거를요, 우리가 히익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같이 이렇게 나타낸 수요 곡선을 마샬의 통상의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보통 수요 곡선이 보상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뼈대만 그립니다. A에서 가격이 하락했더니 대체 효과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대체 효과. 자, 근데 이게 열등제야. 열등제라 가지고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다 합시다. 이렇게. 소득 효과. 보이세요? 자, 대체 효과는 우리 진리에 통하는 효과라니까요. 그래서 대체 효과만 나타낸 것을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요. 소득 효과까지 반영한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샬의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요. 얘가 더 가팔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재화가 열등제에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되는데 이거 잘 안 되면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 기본 강의 때 제가 했던 거 잘 보셔서 직접 머릿속에 잘 그림을 떠올려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하게 요걸 풀 수 있어요. 자, 소득 효과가 만약에 이렇게 더 크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그렇죠. 마샬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깊은제가 되는 거야. 깊은제.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X의 가격이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재화의 경우 대체 효과 크기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그러면 보통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보상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대체 소득 효과 다 있잖아. 더 크다 작다 상관없어요. 크던 작던 상관없이 보통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보시면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다 이게 맞고 가파르다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 크기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건 열등제는 아닙니다.
열등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따지면 요 그림이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마샬의 수요 곡선이 좀 기울기는 요거보다는 힉스의 보상 수요 곡, 이 힉스의 H라고 쓴 거야. 보상 수요 곡선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파르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거야. 대체 효과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보통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어렵지 않게 가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접근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요 그림 있잖아. 요거 떠올리시면서 바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 효과를 살펴봤는데 그게 미시경장에서 그림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하는 게 바로 여가와 노동의 선택 이렇게 돼요. 자, 기본적인 걸로 보면 요거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을 도출해요. 자, 보통 이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데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는요, 뭘 아셔야 되냐면 임금률이에요. 임금 이렇게 쓸게요.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임금률이 내가 높은 사람이야. 시간당 10,000원 받는 사람과 시간당 100,000원 받는 사람과 여가를 내가 1시간 즐기게 되면 10,000원 받는 사람은 10,000원을 포기하는 건데 100,000원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100,000원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여러분, 임금률이 올라가니까 여가의 가격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하면 임금률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는요. 예, 맞아요.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가의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줄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요.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체 효과는 임금률이 변했을 때 상식에 통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임금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소득 효과 볼게요. 소득 효과는요. 임금률이 올라갈 때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의 소비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자,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데 여기가 임금률이야.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때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순수한 효과야.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순수한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 수평축이 직접 노동 공급이라 할게요. 자, 그런데 삐딱선이 효과가 있어요. 노동 공급이 얘는 감소하잖아. 소득 효과는. 이해가시죠? 얘가 감소를 해요. 이렇게. 이게 소득 효과예요. 그러니까 임금률이 올라갈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작동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보여요. 이렇게. 그럼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임금률이 만약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체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소득 효과가 이렇게 반대로 작동되는 소득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 점에서 요 점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뒤로 후방으로 굴절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활용하는 거,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데 요거 난이도 중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문제가 쭉 와닿아야 돼요. 한번 살짝 봅시다. 여가가 정상제인 상황에서, 그렇죠, 여가가 열등제인 상황이 되면 후방굴절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자, 무슨 효과가 무슨 효과보다 클 경우에 임금이 상승했는데도
노동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으로 이렇게 굴절되는 거야. 노동 공급 곡선이. 어쩔 때 이렇게 됩니까? 하면요. 정상제 중에서도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도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률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만약에 모의 기회비용 상승에 반응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가예요. 여가의 기회비용이 바로 임금이라니까요. 여가의 총 사용량을 줄인다. 자, 그러면 여가의 사용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대체, 소득, 여가 이렇게 돼요.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답은 3번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임금이 바로 뭐다? 여가의 기회비용이다. 머릿속에 암기해 두세요.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야. 그럼 5시간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면 50만 원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시간당 임금이니까 여가의 기회비용, 1시간당 기회비용입니다.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럼 내가 우리 그림으로도 그리긴 하는데 자, 이거 그림 떠올리십니까? 자, 그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가가 있고요. 여기 뭐 소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산선이 이렇게 있던 찰나에 자, 여기 보시면 임금률이 올라갔어.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가와 노동의 그 선택 뒤에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할 텐데 여기 W1 시간당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여기 W0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여가를 1시간 줄이고 노동을 증가했어. 그럼 예전에는 요만큼 임금을 받을 텐데 이만큼 임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이걸 실질이라는 말을 뺄게요. 실질, 그래서 소득 효과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임금률이 올라가면 소득 효과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라고 봐야죠. 그럼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거 좀 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냥 부호 증가 감소 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여기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여러분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하면 이게 예산선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근로소득세율은 뭐냐면 여기다 할게요. 임금이 W0였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W0에서 빼기 T만큼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1- 세율 W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 완만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야. 그랬을 때 노동 공급이 항상 때문에 사실 틀린 거지. 왜요? 아니 여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 어느 게 더 크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 다시요. 임금률이 올라갔을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를 빼놓고는요. 그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때 정상제인 경우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도 있고 후방 굴절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소득이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이건 맞는 거지. 이거는 소득 효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효과만 반영.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임금률이 변화했어. 임금률이 변하면 예산선 기울기가 바뀌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다 있어요. 근데 대체 효과만 고려한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의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가와 그 다음에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 함수를 보면 효용은요 여가와 소득이라 할게요. 그럼 예산서는 나의 소득이 있으면 W 노동 그 다음에 뭐 비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근로소득이 되고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얘는 노동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노동소득, 얘는 비근로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근로소득.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요 L로 바꿔야 되니까 W에다가 24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여가로 해서 이렇게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비근로소득이 없는 걸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W L에다가 24W 플러스 비근로소득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24시간 띵가띵가 놀잖아. 그럼 얘 지워지고 수직축 절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가면 수직축 절편 이렇게 해서 24시간 띵가띵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여기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요 기본적인 겁니다. 요게 비근로소득이고 얘가 근로소득이야. W에다가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은 이제 여기 24시간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거라고 써도 돼요. 요거를 써도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비근로소득 부위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끝이 올라간다니까? 그럼 예산선의 임금률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은 그래서 여가가 증가하니까 노동공급은 항상 감소한다. 그렇게 해도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여가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노동공급 시간은 항상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걸 잘 보시고 그리고 임금률이 변할 때는 기울기가 바뀌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수준과 노동 고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한번 요거 좀 이게 띡 보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해 보도록 하시죠. 답은 요건데 잘 찾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1번. 임금률이 상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체효과, 소득효과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대체효과라는 상식에 통한 효과가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크면 노동공급 감소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임금률이 상승했는데 사람들이 일을 더 안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노동공급에 후방 굴절하는 형태가 되죠. 공급이 후방으로 굴절하는 그런 곡선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여러분, 임금률이 상승했는데 노동시간을 줄였어.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 줄이게 되면 올라간데 줄이니까 이 노동 공급 곡선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기울기 간다. 이거 얼핏 보면 살짝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근데 조금 체크해 두셔야 돼. 항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자,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재화와 여가 모두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 효과를 갖는다? 잘 보세요.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를 늘려요? 여러분 대체 효과라는 게 뭐야? 대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가 여가, 여기가 소득이라고도 하고요. 소비라고도 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 번 걸 갖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 이렇게 나와요. 재화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찰나에 임금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상대 가격이 변해. 근데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다니까. 자,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가요, 레저라고 할게요. 비싸집니다.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 결과 어떻게 된다? 맞아요. 비싸진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요. 싸진 이거를 늘려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늘리면서 소비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증가시키면 반드시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체 효과는 모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건 늘리고 어떤 건 줄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금률이 상승했습니다. 예, 색깔을 다른 걸로 하시죠. 임금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임금률이 올라가니까 여기 소득효과를 보는 거예요. 소득효과. 소득효과는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가와 소비가 다 정상제다라고 하면요. 실제 소득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실제 소득이 증가해요. 실제 소득이 증가로. 네. 그러면 이때는 여가의 소비도 증가시키고 소비도 그냥 재화의 소비도 증가시켜요. 모두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률이 상승할 때요.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예, 맞아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여기 보시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뭐 맞는 얘기지.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률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제 좀 약간 좀 애매해. 그래서 상에 넣어놨어요.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이 있으면, 여가가 정상제다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정상제인 경우 성립해요.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가가 또 열등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사실 5번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언급이 없으니까 완벽한 지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가가 근데 이제 출제자 머릿속에는요. 여가가 그냥 정상제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가가 열등제라고는 잘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임금이 상승했다. 노동 근로 시간이 줄었다. 그럼 이거 후방 굴절하게 되는 것이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오히려 맞는. 그래서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은 5번하고 2번이 후보인데 좀 답을 바꿀게요. 5번도 틀린 건 아닌데 2번이 조금 더 이것도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전제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거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A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작년보다 50% 올라갔대요. 기쁜 일이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알바 시간을 줄였대. 알바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즐겼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하는 경우는 여가가 열등제라고 되면 안 됩니다. 여가가 정리하시죠.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근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보다 이렇게 크면 노동 공급 곡선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방으로
굴절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따라오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다? 예, 맞아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1번. 아셨죠? 그대로 보세요. 네. 제가 계산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난이도 상 해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용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24시간을 여가와 노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근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다 푸드라는 식품을 구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임금은 여기 10,000원이고요. 식품의 가격은 2,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 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상품 양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식만 제가 세울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효용함수는 이렇게 담겨 있어. 루트 속에 담겨 있어요. L이 지금 여기 보시면 L이 여가예요. 푸드 이렇게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있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형태고 L, 푸드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선 볼게요. 예산선은 우리 소득 이렇게 있고요. 여가의 가격과 여가 이렇게 그냥 쓸게요. XJ, YJ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푸드의 가격과 푸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 볼게요. 여가의 가격이 얼마예요? 시간당 임금이 이게 여가의 가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10,000원 이렇게 있고요. 푸드의 가격은 식품의 가격은 2,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돼 있죠? 소득의 M은 어떻게 될까요? M은 알겠지?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24시간을 전부 다 만약에 여가 시간에다가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럼 시간당 이 사람은 10,000원이니까 24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돼. 그럼 이거 예산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요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개를 짬뽕하게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 선택이론에 그거랑 같아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떤 거 해야 돼요? 어떤 거 해야 돼? 그렇지, 우리 그 기억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RS를 구하셔야 돼요. MRS 여가 푸드. 자, 그러면 이거는 MU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MU 푸드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돼요. 그래서 L분의 F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어떻게 된다? 요거요. 푸드의 가격과 여가의 가격을 같이 고려합니다. 여가의 가격이 지금 10,000원. 푸드의 가격이 2,500원. 그럼 이게 4잖아, 4. 요거랑 같이 놓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F는 4, L 이렇게 됐어요. 얘를 어떻게 한다? 그치,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예산선에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면 간단해. 그냥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푸드는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이것만 알아도 돼. F는 4L이구나. 그러면 F가 4배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만 4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요거 볼게요. 난이도 중인데 24시간을 노동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양분할 때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이 왜 발생합니까? 이거 앞에서 했죠. 왜요? 열등제일 때 아니라니까. 그냥 정상제일 때. 정상제가 돼야 됩니다. 열등제가 되면 안 되고. 열등제, 여가가 노동의 열등제로 하면 안 되지. 이제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리해내는,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분리해내는 걸 봤고요. 그걸 좀 한 단계 응용해서요. 여가와 노동의 선택해서 노동 공급 곡선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기펜제랑 더불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펜제랑 같이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쵸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만만치 않은 우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좀 복습 좀 잘 해주시고요. 진도를 빨리 빼기보다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푸셔가지고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